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의 이해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뭐 간단한 강의 소개니까 뭐 그대로 제가 제시해드린 동영상하고 기본적인 강의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2주차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도입부의 성격의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2주차 강의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죠.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4월 되기 전에는 대면 강의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온라인 강의를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cooperative rise in Great Britain, I think, reflects the origins in some wa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And the cooperative was in many ways a response to that. It was a powerful economic change at the tim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left a lot of people damaged. It left a lot of livelihoods destroyed. And for people who saw that change and saw their way of life not surviving, they were left behind. And they were looking for a way to really sustain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the cooperative really was an experiment for them. It was a way to come together and try to do that. And it worked extremely well. 자, 2주차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사회적 경제가 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나 사회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언가 본인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존을 위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경제 생활이죠. 경제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시장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졸업하면은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취업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취업을 해서 이제 시장 속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시장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당장 여러분들도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하는 사람과 취업을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취업을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취업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실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가 어렵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이 사회 문제는 뭐죠? 이미 시장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생존을 도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왔느냐?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회 정책은 뭐냐? 국가가 하는 정책입니다. 국가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정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 생존을 도모하거나 또는 시장에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생존을 도모하거나 시장에서 배제됐을 때 사회정책의 도움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자, 이 도식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 시장 활동을 통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가 사회 정책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또는 구직자들을 뭐 연계를 시켜주고 구직 지원을 해주고 또는 직접 보조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제적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는 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테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1주차에 제가 사회적 경제와는 무관하지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좋은 점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빼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한국 사회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PPT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런 문제가 일회적인 문제면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째 또는 두 번째 해서 안 되면 세 번째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사회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사회적 경제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회적 경제는 뭐냐? 첫 번째, 시장 활동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장은 냉혹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제적 생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취업시켜줄게. 여기 와서 일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요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니?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뽑아가지고 너를 쓸 테니까 임금을 받아서 경제적 생존을 도모해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넌 그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시장에서 경제적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인적 자원이 부족해. 그러면 정부가 직업훈련 시켜가지고 돌려보내주는 거죠. 또는 이 사람 일 잘하니까 당분간 써봐.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얼마씩 보조를 해줄게. 또는 자, 그러면 시장의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면 공공 부분에 이런 일자리들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회적 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 보자. 자, 이건 뭐죠? 기존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은 왜 그 사람이 일을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너네가 원하는 최적의 최고의 사람만을 찾고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느냐. 그 사람이 경제적인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건 결국 네가 시장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벌어줄 사람을 데려가고 돈을 더 많이, 못 버는 건 아니죠. 더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면 시장에서 배제해버리는 문제가 있고, 그거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의 경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거를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이윤 중심의, 기업 중심의, 조직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제시해드린 PPT에 뭐 굉장히 좀 사실 어려운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하게 된 배경에는 이론적으로는 이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제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천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책은 칼 폴라니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반경제의 경제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빨간 글씨로 된 반경제하고 검정 글씨로 된 경제학은 똑같은 경제지만 경제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검정색으로 된 경제학은 시장을 다루는 경제학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하면 생산활동을 최고로 잘해서 가장 많은 이윤을 뽑아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기존의 경제학인데, 칼 폴라니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은 그런 경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경제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칼 폴라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폴라니의 책 중에 인간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게 경제다라고 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칼 폴라니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번역돼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칼 폴라니 경제학에 관한 거는 지난번 PPT에 간략하게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경제가 뭐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PPT로 제공을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자, 사회적 경제가 등장했던 배경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걸 이제 요약을 하면, 여기 이제 첫 번째 가장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시장 경제의 한계다. 시장 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실 거고, 졸업한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장 경제는 좋은 인간, 나쁜 인간, 이걸 인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를 하죠? 우리 회사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탈락하거나 시장에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도와주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훈련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일자리 매칭을 시켜주거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이게 숫자도 너무 많아지고, 또는 시장이 이런 정책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배제된 채 존재한다.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뭘 먹고 살 거냐?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문화적인 소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적인 경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회적 경제는 뭐냐? 상호 연대와 호혜의 경제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단어들이죠. 상호라고 하는 건 뭐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우리 그러면 이윤극 대화를 추구하는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연대, 힘을 합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존의 시장에서처럼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하지 말고 호혜, 서로에게 베푸는 경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이코노미는 단순히 이코노미의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라는 말이 붙은 형식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호 연대와 호혜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조직적인 구조도 다른 겁니다. 자, 일반 기업은 돈 많은 사람이 요새 말로 하면 짱이죠. 내가 자본금을 얼마를 냈으니까 내가 사장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게. 너 와서 일해.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호 연대와 호혜의 경제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마을 기업이나 자활 기업, 또는 기업의 형태가 아닌 협동조합, 이와 같이 조직 형태가 일반 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조직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베푸는 형태의 경제적 생존을 도모하자.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뭐냐? 여기 저 맞춤법이 틀린 게 있네요.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건 뭐죠? 시장에 들어가도 나한테 돈을 벌어주지만 너는 조금밖에 돈을 못 벌어주니까 임금을 조금만 받아라. 그래서 너는 그냥 그걸로 먹고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예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돈을 벌더라도 정말로 간신히 생존을 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여기서 경제적 필요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를 간신히 해결하는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이렇게 돼서 양극화 현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윤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은 조금 덜 받고 이윤을 많이 못 벌어주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생존을 도모해주자. 그게 양극화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도와주자라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기업 내부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살지 말고 이 돈을 다른 사회적 기업, 다른 협동조합, 다른 마을 기업, 다른 자활 기업에 도와주자. 또는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협력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믿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를 진짜 도와주는 걸까? 쟤네 번 돈 다 지들이 쓰고 뭐 눈곱만큼 뭐 해가지고 우리 도와주는 척,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상호 연대와 호혜라고 하는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신뢰하고 함께 나가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공동체를 만들자.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계속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서 먹고 살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한 시장이 아니고 공동체 시장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했죠?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상호 연대와 호혜를 통해서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생긴 영역이 사회적 경제인데, 상당히 많은 돈을 잘 벌 수 있고 더 많은 이유를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나도 경쟁적으로 살아가기 싫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라고 이 사회적 경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회적 경제가 왜 등장을 했느냐라는 얘기였고요. 간단하게 이제 2주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드린 거고, 오늘 이제 할 3주차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커다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눠 보면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느냐.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는 거고, 세 번째로는 마을 기업, 네 번째로는 자활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네 가지가 공통점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직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회적인 목적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통해서 서로 돕고 연대하고 서로 베푸는 형태로 경제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칙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원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조합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는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가장 최근에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 공익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물건이나 팔아가지고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물건만 생산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만 제공해서 돈을 벌겠다. 기업이니까 돈을 버는 거죠. 자, 달리 얘기하면 환경오염시키는 물건은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혐오식품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상품을 소비했을 때 도움이 되는 물건만 만들겠다.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비싸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싸게 만든다는 것도 아니죠. 적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돈을 벌면 우리가 물론 기업이니까 기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지만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키겠다. 이걸 그리고 공식적인 목표로 삼겠다.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가장 최근에 생긴 형태지만 또 이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회적 경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하고 자활 기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마을 기업은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 있으면 그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전체가 지역의 차원에서 무언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주로 초기에는 이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농촌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서 대규모 대량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대상이 주로 이제 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마을, 농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소외되다 보니까 부족한 자원들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 가자. 너무 파편화돼서 농촌이지만 자기 농사 짓고 자기 먹고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마을의 경제적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돼서 나온 게 마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초기에는 농촌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요새는 도시에서도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이제 도시마을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고, 도시에서도 마을 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예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활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자활기업의
형태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장애인 사업장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의 형태입니다. 자활기업도 기업이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기업에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업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자, 크게 보면 호혜적인 경제, 나눔의 경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상호 연대와 호혜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고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순서상 가장 오래된 형태, 즉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존재했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그래서 보시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강의안을 예전에 했던 강의안을 다시 동영상 강의용으로 이제 나누어서 짜다 보니까 강의 분량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3개로 나눠 놨습니다. 근데 지금 2주차 강의 요약을 했는데 이게 벌써 한 25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이 복습하는 건 여기서 끊고 요걸 이제 크게 보면 복습 한 꼭지, 협동조합 3꼭지에서 4개의 꼭지로 나눠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협동조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협동조합인데, 요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이 제가 교재로 드린 그 PDF 파일이 2개가 있어요. 이제 그 PDF 파일 2개에 들어있는 내용을 3개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드릴 건데, 그 강의 안은, 교재 형태로 되어 있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구 지역 소재 그 대학교에 계시면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모임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재가 없다. 이래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협동조합 파트를 만들어서 일단 강의한 초안을 만든 거를 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협동조합 강의를 하니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교재로 이제 출판될 예정이니까 미리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끊고 너무 기니까 대략 한 25분, 30분 내외로 끊어가지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